그 헤이 주드의 원래의 제목은 헤이 주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헤이 줄리. 안녕하십니까, 삑사리 색소폰입니다. 오늘 제 방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색소폰을 부를 때 그 연주곡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 연주곡을 누가 또 불렀는지, 또 어떤 분이 연주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숨어 있는 얘기들을 알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연주를 감미롭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정말 한번 인생에서 불고 싶거나 아니면은 자주 연습하고 있는, 또 자주 부르는 그런 곡들을 100개를 뽑아서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 해설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최대한 조사를 해서 얘기를 좀 재밌는 얽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헤이 주드입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헤이 주드라고 하면 우리가 워렌 힐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 엄청난 뽑아내는 고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첫 곡으로 아마추어들이 부르기 굉장히 도전하기 힘든 이 워렌 힐의 헤이 주드를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한 100곡 정도를 소개하면은 1년 정도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1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헤이 주드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첫 곡으로 이 헤이 주드를 뽑았습니다. 바로 워렌 힐이 부른 아주 명곡입니다. 그 헤이 주드의 원래의 제목은 헤이 주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헤이 줄리라고 합니다. 헤이 줄리였는데 JULES 했는데, 이게 원래 줄리안에서 줄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줄리안. 왜 줄리안이냐를 보면,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작사와 작곡을 했는데 1942년생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42년생인데 이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폴 맥카트니가 26살이던 그때의 1968년입니다. 이 곡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 같은 비틀스 멤버인 존 레논,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보다도 2살이 많은 존 레논이 자신의 아내 신시아 레논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이혼을 하고 누구한테 가는지는 아시죠? 바로 오노 요코라고 하는 일본의 전위 예술가인 일본 여인에게 완전히 홀딱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이제 오노 요코에게 재혼을 하러 가는 그 사이에서 바로 존 레논과 신시아의 사이에서 난 레논의 아들이 바로 줄리안 레논입니다. 줄리안 레논인데, 이 폴 맥카트니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삼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살의 부모 이혼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그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폴 맥카트니가 신시아 레논과 줄리안 레논이 사는 그 집을 방문하러 가던 도중에 어떤 위로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곡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곡이 바로 자신의 이혼 때문에, 존 레논의 이혼 때문에 생긴 곡인데, 이 존 레논은 이 곡을 불렀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원곡은 항상 폴 맥카트니가 썼고, 리드 보컬 또한 폴 맥카트니가 했고, 존 레논은 뒤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백업 할 적에 나나나나나나 할 때, 이때 이제 합창 부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신시아와 존 레논은 1957년이니까 아주 어릴 때죠.
뭐 불과 열 몇 살 때죠. 열 몇 살 때 17, 16 이럴 때잖아요. 그 리버풀의 음악 학교에서 이 신시아가 존 레논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비틀스가 명성을 얻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하고 나니까 이제 비틀즈가 바로 10대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소속사에서도 결혼했다고 밝히는 걸 좀 이렇게 꺼려했고 또 신시아 또한 그 남편의 어떤 아이돌 우상이라는 점 때문에 본인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뜨자마자 이혼을 했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존 레논과 신시아 레논이 상당히 미녀였습니다. 상당히 미녀였고 그 옆에 줄리안 레논을 이렇게 안고 이 세 가족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강아지도 한 마리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곡을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는데 이 줄리안 레논은 이 곡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알게 된 게 거의 20년이 지나서 우리 폴 맥카트니 삼촌이 나를 위해서 썼구나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을 우리 연주를 하기 전에 이 곡이 어떠한 곡이냐를 생각을 하고 부르면 상당히 연주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의 첫 음이 나오죠. Hey Jude 이렇게 나와요. Hey Jude Don't make ba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올 때 이 곡의 첫 음은 바로 상처난 상처를 받은 아이의 머리 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려앉는 어른의 손바닥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 여름에 비틀즈의 영국 하늘, 비틀즈가 바라보는 영국 하늘은 이미 세계적인 성공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구석에서는 아주 조용한 이별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존 레논은 새로운 사랑을 선택을 했고 첫 번째 아내와 어린 아들 줄리아는 그 선택의 그림자 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줄리안을 위로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던 길에 혼잣말처럼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Hey 줄리, Hey 줄리, Hey 줄리라고 그래. Hey 줄리, don't make bad. 얘야 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처음에는 이 줄리안의 이름으로 Hey 줄리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나중에 주드라고 바뀌면서 이 직접 그 아이를 지칭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줄리안이라는 한 아이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품는 곡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이 주드는 아주 화려한 고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화려한 고음, 오랜 일에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고음이나 복잡한 코드 진행보다도 단 한 사람을 위한 아주 위로의 마음에서 출발한 곡입니다. 줄리안이라고 하는 슬프지 않은 척 해도 된다. 네가 슬프지 않은 척 해도 된다. 하지만 이 슬픔이 너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두지도 말자 하는 어른의 마음을 그 안에서 담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그래서 단순한 선율을 굉장히 아주 길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Hey Jude라는 것을 아주 길게 반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두고 온 상처 입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다. 상처 입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캐나다 출신의 색소폰 연주자인 워렌 힐이 이 노래를 자기의 호흡으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렌 힐은 이 가사가 있지만 이 노래를 가사가 없는 자신의 악기를 들고 와서 폴 맥카트니가 써내려간 문장 사이사이를 아주 조용히 걸어가는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소리 대신에 금속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워렌 힐의 헤이 주드는 줄리안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아주 손길, 위로하는 손길 같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들이 이 곡을 연습하기 전에는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될 태도가 아주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슬픔 앞에 서 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군가의 슬픔 앞에 서 있다. 그 슬픔의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다. 그게 바로 헤이 주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시작하는 첫 호흡은 잘 부르기 위한 아주 준비가 아니고 누군가를 아주 안아주는, 보다듬어주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워렌 닐이 어떻게 불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렌 닐은 이것을 절제에서 폭발까지 쌓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제부터 폭발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절제, 마지막에 나나 할 때 그 폭발까지 아주 쌓아 올려가는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닐의 헤이 주드는 그의 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말하고 언제 참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사람의 연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닐이 바로 196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이 있을 때쯤 태어난 사람이니까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 워렌 닐이 2014년도 4월 12일 날 한국의 첫 내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4월 12일 날.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태원에 있는 삼성 어디였는데 예, 거기서 뮤직 아카데미 뮤직홀인가 예, 거기서 그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연주곡을 한번 초반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now we really know each other. Now we're good friends, okay? We celebrated my birthday together. I do have one more special song for you, okay? It needs no introduction. 네, 이 보면 영어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걸 제가 몇 번 듣고 해보니까 도저히 발음이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now we really know each other.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Now we are good friends. Now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서로 아주 잘 알고 지내는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Okay, we celebrate my birthday together. 그래서 본인의 생일을 함께 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워렌 닐이 66년 4월 15일생인데 4월 12일 날 해가지고 미리 이제 셀러브레이트 자신의 생일의 셀러브레이트를 이제 미리 한 거죠. 한 거죠. I do have one more special song for you. 나는 아주 오늘 특별한 곡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it needs no introduction. 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It needs no introduction. 전혀 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유명한 곡이면 딱 하고는 시작하는 게 바로 Hey 주드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Hey 주로 가는 게 아니고 Hey가 굉장히 길게 쫙 나옵니다. 정말 이 줄리안의 그 아픈 가슴을 원곡은 헤이 주도 나오는데 이 워렌 닐은 헤이 쫙 가잖아요. 그리고 주드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러한 아이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깊게 녹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워렌 닐이라는 이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는 색소폰에서 굉장히 밝고 강한 어떤 톤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곡을 내기 위해서 워렌 닐은 하이베플 또는 작은 아주 얇은 높은 호수의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노래 서울에서 불렀던 헤이 주드를 어떤 분이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뭘 쓰느냐 장비를 하니까 반도렌의 블루 전부자바 A45 계열의 마우스피스를 썼다. 하이베플의
하드러브다 이런 얘기죠. 하드러브다. 그리고 리드는 보니까 반도렌 자바 3호를 썼다. 3호 같으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리과처도 반도렌 옵티멈 리과처를 썼다. 이렇게 분석을 해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들고 있으면 사실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한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랜 일의 전보자바 블루 전보자바 A45도 특별하게 제작된 것이다. 안에 리페이싱이 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 몇만 원 주고 사고 하는 그 사서 부르는 그거와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랜 일이 말씀드렸지만 도입부에서 아주 길지만 비브라토를 하지 않습니다. 비브라토를 하지 않고 억지로 비브라토를 눌러두고 하나하나를 아주 강하게 흔들지 않고 거의 직선에 가까운 톤으로 길게 유지를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치 당장 울어버리면 상대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막 울어버리면 상대가 더 어린아이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는 견디는 어른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 절제된 비브라토에는 분명히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먼저 쏟아내는 게 아니고 상대의 감정이 흘러나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위로다. 내 감정을 막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뭐 위로하러 가서 그냥 내가 뭐 감정에 못 받쳐서 하는 것보다도 상대가 그 감정이 흘러나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다.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일은 처음부터 크게 울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긴 숨으로 조용히 옆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중간부로 넘어가면은 오랜 일은 그 프레이저, 문단,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과 그러니까 프레이저의 끝과 문장 사이에 아주 그 짧은 쉼을 계속 둔다고 합니다. 그 악보를 보면은 그 단순한 쉼표지만 그 오랜 일의 타이밍에는 말을 삼키는 순간이다. 내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순간이다. 이런 그 순간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 말을 지금 해도 될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숨이다. 바로 숨 같은 쉼이다. 이런 겁니다. 이 쉼표 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일이 그 자리에서 쉼을 두는 이유는 음악적인 여백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준다. 예. 그리고 마침내 후반부에 들어오면 이제 나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그동안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이제 음계점 그리고 100도씨를 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일은 이 구간에서 색소폰의 상부 영역 알티시모 여기를 막 제가 보니까 최고 알티시모 라까지 가는 거로 되어 있던데 뭐 이거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을 고음의 호소로 아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 오랜 일의 고음은 단순한 실력 자랑이 아니라 실력 자랑. 내가 이 정도 고음을 낼 수 있어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앞부분에서 참고 숨겨두었던 그 슬픔을 이제는 괜찮아 울어도 돼 라고 하는 허락과 함께 터져나오는 순간이다. 네. 그래서 이 오랜 일의 연주가 우리를 울컥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길게 쌓아 올린 절제 후의 폭발이다. 이렇게 음악평론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이 오랜 일이 완전히 박자에 맞춰서 딱딱 떨어뜨리기보다도 일부 프레이저, 일부 단락, 일부 마디는 살짝 뒤로 밀어놓거나 이런 부분이 꽤 있다고 합니다. 살짝 뒤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박자를 지키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리듬 섹션이 앞으로 나가는데 색소폰이 한 반박자쯤 뒤따라오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프 반주기다 뭐 이런 리얼 뭐 마스터다 하면은 반주기가 딱딱 따라가면 우리가 반주기 커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뒤따라서 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시간이 우리를 끌고 가도 그것이 시간이 우리를 끌고 가도 그게 커서는 시간인데 시간이 앞에서 끌고 가도 마음은 아직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말 천천히. 그래서 이런 경험, 삶의 경험과 닮았다 해서 그런 연주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일의 헤이 주드는 단순한 재즈나 팝 이런 것에 대한 색소폰 연주가 아니고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다 나아지지 않은 상처에 대한 음악적 에세이다. 이렇게 평가를 참 멋있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색소폰을 잡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뒤 지금은 내가 오랜 일의 이 헤이 주드를 부를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스토리를 더해가면서 정말 한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내가 이 헤이 주드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는 게 있다 하면 이제부터 그 상처를 쓰다듬는 손이라는 걸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바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한 감성 가이드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얘기입니다. 그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헤이 주드는 단순히 그 언젠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 유명한 곡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최종 관문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한 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멜로디는 단순한 편인데 정말 멜로디는 헤이 주 뭐 비슷해요. 돈메 익베 뭐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곡이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멜로디가 단순하고 너무나 익숙한 곡 누구나 알아듣는 곡이라서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티가 나버리고 그것도 후반부에 아주 긴 클라이맥스를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호흡, 또 그걸 부를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감정, 집중력까지 모두 다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에게는 정말 그 접근하기 힘든 그런 곡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설득력 있게 연주를 해내는 순간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프로다. 내가 연주자다라고 불러도 되겠다는 기준점을 통과했다고 느끼는 그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제가 오늘 이 어려운 곡을 첫 곡으로 가져온 이유는 처음부터 가장 높은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곡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갈까, 설명을 할까 하는 방식도 분명히 고려를 해봤지만 우리가 결국은 정복을 하고 싶은 정상은 여기다 하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곡을 처음 소개를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들고 온 게 구독자를 급주고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연습과 이런 곡들이 결국 이 한 곡을 설득력 있게 불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저 나름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곡을 도전하는가를 보면 왜 이 곡에 도전하는 것이 아마추어들의 마지막 꿈인가 하는 게 이 곡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높은 알티시모를 해결하는 그 곡을 왔다 갔다 하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말 사람을 울리는 힘, 사람을 위로하는 힘 그것을 요구하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이 곡을 처음으로 꺼낸 그 바탕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호흡, 프레이징, 감정 표현,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곡을 정면에서 마주서기 위한 아주 그 길이다. 그래서 제가 시작점을 이렇게 이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딱 우리가 듣는 순간 아마추어 연주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언젠가 나도 이 곡을 한번 끝까지 진짜로 한번 연주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색소폰을 시작하는 연주자들의 그 꿈을 갖는 첫 번째 동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부르려고 그러면 이걸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도전한 팁이 있습니다. 그 첫 소절 헤이 주드를 연주할 때 마우스피스를 무는 입술에 힘을 조금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오래도록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벨이 울리는 그 동안에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얼마나 막 가슴 뛰겠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습니까? 그 목소리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나 하는 궁금도 있고 그래서 마침내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을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그 텅잉할 땐 툭 치는 게 아니고 괜찮지 하고 하는 조심스럽게 묻는 혀의 터치로 리드에 살짝 갖다 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숨소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더 인간적으로 살아난다. 약간의 숨소리를 넣어라. 그래서 완벽하게 매끈한 소리보다는 살짝 떨리는 어조가 이 곡에는 더 어울린다. 살짝 떨리는 어조. 이게 뭐 완벽하게 매끈하게 우리가 위로할 수 없잖아요. 나도 마음이 떨리잖아요. 지금 그죠? 부모가 이혼을 했고 이 5살짜리 아이를 놓고 위로를 하는데 그래서 약간 떨리는 어조가 좋다. 그래서 가사가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이 나오잖아요. 그 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슬픈 노래를 더 좋게 만들어 봐라 하고 한 이런 선율을 가사를 좀 보고 연주를 하라고 합니다. 가사를 좀 보고 그래야만 조금 더 감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을 얘가 이 연주를 통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슬픈 노래를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봐라 하는 것을 연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비브라토를 흔들지 말고 그 잔잔한 떨림, 마지막 2박 정도의 잔잔한 떨림 정도를 한번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마치 말을 하고 나서 상대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이야? 뭐 이렇게 정말이야? 네, 뭐 이런 겁니다.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떨림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숨은 충분히 들어 마시되 소리는 조금 아껴 쓰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라 합니다. 저도 이거 연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제가 정말 실력이 저도 한 1년 뒤에는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제 드디어 아주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나나 나오는데 이 워렌힐의 고음이 정말 우리는 벽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주저없이 한 옥타브 아래로 중저음으로 내려라. 주저없이 내려라. 그걸 꼭 하려고 그러지 마라. 중저음으로 내려서 만약에 이 워렌힐이 그 폭풍우를 가르는 새였다면 아마추어들은 그 폭풍우를 피해서 그 새가 내려앉아 있는 그 넓은 나무와 같은 연주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 중저음 한 개로 내려라. 옥타브에서. 예. 그래서 중저음에서 긴 호흡으로 나 이렇게 이제 해가면 마치 그 친구의 등을 일정한 속도로 쓰다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저음으로 불러라. 옆에서 앉아가지고 낮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훨씬 이것은 과한 그 소리보다는 아마추어들에게 안정감 있는 톤으로도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곡의 힘은 고음의 화려함보다는 끝까지 함께 가주는 반복이다. 끝까지 함께 가주는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 정말 고음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지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높은 음으로 점프를 하는 순간에 목과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낼 때 확 던지면 이거 다 푹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종이를 탁 던졌을 때 종이 비행기가 싹 가는 그런 식으로 고음을 한번 흘려보낸다고 생각하고 고음을 도전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고음 도전할 때 막 소리 이렇게 확 내면 더 안 나오고 삑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삑사리 색소폰 같이. 그래서 이것을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식으로 조용하게 고음에 올라가 봐라. 이렇게 하는데 프로들은요. 고음을 할 때는 배에서 빠르게 숨을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숨을 내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 그래서 일단 뭐 솔샵, 라까지 다 올라가는 연습은 이제 됐는데 그것을 곡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게 그것을 여전히 빠른 속도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센 힘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도 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의 따뜻한 위로를 색소폰 톤에서도 느끼고 싶다고 하면 장비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비 선택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인간적인 톤을 원한다고 하면 그 메탈 마우스피스보다는 하드러브 계열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프로들이 하는 그 어드바이스입니다. 하드러브 계열의 중간 정도의 그 밝기라고 그러면 한 6호나 뭐 7호 정도, 그런 것 같아요. 마우스피스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음색은 뭐 재질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고, 뭐 팁의 오프닝이나 뭐 챔버의 구조나 뭐 베플, 하이 베플이냐 로우 베플이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랜 일에 확 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결국 하이 베플에 아주 높은 마우스피스 호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잔잔한 이런 음을 내려고 그러면 약간 떨어지는 것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리더는 평소보다도 0.5단계 정도 낮춰라. 뭐 우리가 오랜 일이 3호로 썼다고 해서 3호 쓰는 게 아니고 2호나 2.5호 정도로 내려서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만 불어도 쉽게 울리는 리더를 써라. 그게 바로 얕은 리더잖아요. 얇은 리더를 써서 그 숨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릴 거다, 이런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 뭐 정말 또 색소폰 전문가가, 또 색소폰의 고수도 아니고 음악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렇게 내용을 알고 우리가 연주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정말 한 음, 한 단락, 한 마디가 어쩌면 줄리안 레논과 같은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안아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우리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들은 천천히 따뜻하게 입술을 물고 첫 호흡을 들이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욱의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 2번 좋아요, 좋아요, 3번 알람. 알람입니다.